일단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민생 행보라고 하면서 네. 토론회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부자 감세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포퓰리즘 논란을 일으키는 얘기, 총선용이냐라는 비판을 받는 얘기를 지금 계속했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나온 6번째 민생 행보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일단 말은 좋죠. 뭐 30분 내 수도권 출퇴근 완성, 네. 저녁이 있는 삶, 뭐 아침 있는 삶,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일단 GTX 관련해서 공약을 냈는데 일단 GTX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이게 GTX입니다. 이름을 잘 설명하다 보면 이 GTX의 장점과 단점이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GTX는 수도권에만 있다. 아 그렇구나. 광역이네. 광역 급행이니까요. 네. 지하철처럼 촘촘하게 쓰질 않는다는 얘기네. 그치. 띄엄띄엄 쓴다는 얘기구나. 예. 그러네. 그다음에 급행? 그럼 띄엄띄엄 쓰는 걸 빨리 가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렇죠. 그 띄엄띄엄 있는 걸 천천히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여기서 여기까지 원거리를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이게 생명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철도? 철도네. 트램이나 이런 게 아니네. 그럼 나라에서 해야 되겠네. 철도 나라에서 하니까요. 예,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하 한 6층 정도를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GTX는 지하 한 20층을 팝니다. 3배 이상 더 깊게 파는 거예요. 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공사비 많이 들겠죠? 네. 많이 이런 생각 들죠. 드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파서 이미 현재 수도권에 깔려있는 지하망, 각종 지하 상가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깊이 팝니다. 수도관, 뭐 가스관 그렇습니다. 이런 거 다치지 않게. 보통 분들 잘 모르시면 그 밑에 그걸 이제 공동구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예 그 밑으로 파는 거예요. 지하 한 20층 정도로 해서 엄청 깊이 파서 밑으로 가는 대심도 터널을 뚫습니다. 네. 공사비 많이 들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촘촘히 쓰지를 않고요. 띄엄띄엄 쓰잖아요. 지금 MC 장원님이 계시는 동네가 GTX 첫 번째 노선입니다. A거든요. A만 제가 여러분들께 감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면 파주에 한 번 씁니다. 그리고 MC 장원님 집 앞에 한 번 써요. 그리고 고양시 마지막 구간에 한 번 더 쓰고 그리고 바로 광화문으로 뛰어요. 쉽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역이죠. 서울역으로 뛰고 그 다음에 강남 삼성역으로 뜹니다. 그리고 나서 한정거장 또 하나 거치고 동탄까지 가요. 엄청 멀죠. 네. 파주 끝에서부터 동탄까지 가요. 네. 그 한 군데 동탄전이 예. 우리 동네야. 어디시죠? 아. 그 용인. 네. 구성. 그렇죠. 예. 그렇게 띄엄띄엄 쓰고 우리 그저 MC 정원하고 내정거장이네. 아 이웃 사촌이네 이 정도면. 이웃사촌이죠. 아마 30분 40분 컷이면 될 겁니다. 야, 아마. 내가 저기 저 우리 집에 화장실 애들 쓰면은 니네 집 갈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동탄에서 파주까지 그거 타고 올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네. 유동 인구가 아니 사실 유동인구 뭐고 이거 다 사업성 조사하고 수요 조사 합니다. 동탄에서 이거 타고 파주 오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없죠. 파주에서 이거 타고 동탄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파주에서 그냥 행신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철도 타고 내려가면 되지. 네. 이거 타고 내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파주나 고향 분들은 이거 타고 서울역에 한 번 쓰고 강남에 한 번 쓰고 서울역에 한 번 쓰고 이 수요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공사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 구조고 네. 그다음에 촘촘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네. 광역인데 타는 사람은 저거. 동탄 용인 정도에서 강남 가는 사람, 네. 고향 파주에서 강남 가는 사람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업성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나오죠. 요건 비쌀 거야 안 비쌀 거야? 음. 비쌉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네. 공사비 많이 들지 급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역을 만들면 가다가 속도가 줄잖아요. 네. 평균 속도가 있거든요. 이 노선 자체가. 그걸 그렇지. 줄이면 안 돼.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고 안 나오다 보니까 핵심 구간이 현재 미개통 구간인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민자 유치를 해도 현재 민자 유치가 안 되는 중이에요. 아, 네. 사업성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사업성을 반영해서 요금을 책정하다 보면 요금이 너무 비싸요. 네. 그 비싼 요금대로 오픈하면 더 안 타죠. 택시 타고 한정거장 가서 그냥 일반 지하철이나 철도나 광역버스 네. 타면 되는데 이렇게 비싼 요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요금을 정부가 낮추는 중이에요. 어쨌거나 그래도 다른 대중교통보다 요금이 비싸요. 지금 현재 A 노선은 약 정부의 희망은 4,000원대 이내로 묶어보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 그런 정책 없이 처음에 사업성 보고서 초기대로 오픈했잖아요. 예. 10,000원대입니다. 아. 아 편도? 만 편도가? 원처럼 되진 않겠습니다만 예. 그거 아무도 안 타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정부 희망사항은 4,000원대로 묶겠다는 건데 그래도 비싼 편이죠. 비싸네. 자, 이게 GTX입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A, B, C, D, E, F가 있는데 A, B, C는 현재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가 돼 있는 중이에요. 그나마 근데 A가 그나마 사업성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A만 현재 착공돼서 2028년도 완공을 목표로 가는 중입니다.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발표의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GTX를 설명드린 거고 첫 번째
기존 노선 하기로 한 거는 연장한다. 연장. 연장. 자, 두 번째. 할지 말지 애매했던 거는 확실히 한다라고 신설한다. 그러니까 연장한다, 예. 신설한다. 그다음에 아까 수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방으로 한다. 지방에도 GTX 깐다. 그래서 지방은 이름이 바뀌어요. TXT라고. 네. 지방까지 한다. 이 세 가지 대책을 윤 대통령이 지난주에 발표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어디까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네. 오해가 없고 아까 우리가 잘못된 리포트를 보고 네. 매입을 잘못하고 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네, 네. 속지 않으셔야 되니까요. 네. 일단 연장 얘기해 볼게요. 네.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A 노선이라고 해볼게요. 네. 이미 노선에 종점이 다 나와 있어요. 연장이라는 거는 종점에서 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위에 종점 파주예요. 파주. 밑에 종점 동탄입니다. 네. 파주 연장하면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가네? 북한으로 가야 됩니까? 위로 연장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위로 연장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밑으로만 되겠죠. 그럼 동탄에서 연장 어디로 갑니까? 평택으로 가요. 평택. 어. 그렇지. 평택으로 갑니다. 네. 자, 그건 일단 하나 카드로 해 놓을게요. 네. 근데 B, C가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네. 이것도 연장한다는 거예요. 예. B는 왼쪽으로 가면 인천이에요. 네. 연장하면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가.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연장이 돼요? 연평도, 안 돼요. 백령도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백령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저터널 뚫어가지고 해병대 애들 휴가 나올 때 쓰는 휴가 열차네. 오른쪽으로 가면 현재 가평, 양평 그쪽이 마지막인데 한 네. 번 더 연장하면 춘천 넘어서 강원도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사업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거 하나예요. 예.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위로 못 가요. 위로 가면 동두천인데 예. 이 동두천 사업성 안 나옵니다. 그럼 밑으로 가면 또 역시 한두 정거장이에요. 자, ABC는 기존 노선인데 이걸 연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종점이 정해져 있고 사업성이 나오는 종점은 많아봐야 두 개입니다. 어디냐면 동탄에서 평택, 그다음에 C 노선에서 수원 정도까지. 수원에서 근데 아산까지 간다는 거예요. 너무 멀잖아요. 아, 충남까지. 예. 자,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된다 칩시다. 네. 그럼 잘 보세요. A, B, C 다 합쳐도 위로는 못 가고 왼쪽으로 못 가니까 근데 오른쪽 춘천은 사업성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춘천에서 더 연장하는 거. 강원도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안 나올 것 같고. 아니 그럼 ITX가 있어요 지금 춘천 이미 가는 되고 있지 거. 않습니까? 중북 투자기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결론적으로는 한두 구간 정도만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한두 구간은 현재 완공 목표가 다 203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걸 완공해놓고 다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얼마나 걸리는 얘기예요? 10년 더 걸리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쳐도 완공하는데 연장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7조 계산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 사업성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받을까봐 아예 예타를 면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연장 계획의 핵심이에요. 예타 사업성을 면제. 아예 따지지 않겠다. 따지지도 않고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국고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국고가 들어가면 사업성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럼 이 연장 계획의 핵심은 예타를 면제하겠습니다. 그럼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내가 국고를 안 쓰지롱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자체 진짜? 네 돈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조를 네가 돈 내서 하니까 나는 사업성을 안 따져줄게 네. 라고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A, B, C 중에 7조를 들여서 연장할 구간은 한두 구간밖에 안 그렇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어디냐면 예를 들어 보면 A 노선의 평택 구간이에요. 그럼 그거 누구 돈으로 하라는 거예요? 평택시 네가 돈 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그러면 여기서 평택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3분의 1로 해서 제가 3조나 2조 든다고 할게요. 네. 평택 예산이 2조가 안 됩니다. 아, 하네. 1년 내내 평택 시민이 다 쫄쫄 굶고 모든 공무원이 월급을 하나도 안 받고 모든 학교가 다 쉬고 예를 들어서 그래야 가는? 소방관서가 다 쉬고 은유화도 안 치우고 어린이집 다 놀고 그래도 2조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2, 3조를 들여서 네가 해. 이게 이 계획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안 되겠구나. 우리 동네 안 되는 안 되겠구나. 그냥 청소년 헛소리네. 헛바람이네요, 그냥. 그거 봉사활동 2만 시간이랑 비슷한. 잠 안 자고 120시간 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달에 죽잖아요, 사람. 그렇지.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평택에서 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뭐 지방채 발행해서 10년 분납을 한다 쳐도 1년에 2천억이잖아요. 그런 거 못 냅니다. 못 내, 2천억 못 내. 단위 빚을 못 내요. 그러면 20년 단위로 낼게요. 그럽시다.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게 다 넘어간다 쳐도 평택에서 예를 들면 한다 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사업성 예타만 면제해줬지 지방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큰 사업은 별도의 절차가 다 마련이 돼 있는 게 중장기 이 예산 심사가 따로 있고요. 투용자 심사가 따로 있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거는 다 면제가 된 게 아닙니다. 그 단계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계획의 허와 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듣기에는 우리 동네도 이제 GTX가 드디어 연장이 되나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동네 이제 안 생기는 여기 생기니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라는 얘기가 현실화돼서 그 올라갈 것 같은 집값의
기대를 갖고 그 집을 산다거나 계속 보유한다는 희망은 네. 최소한 10몇 년 뒤 얘기고 거쳐야 될 수많은 난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GTX의 특성상 사업성이 안 나올 가능성이 90%가 넘는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줘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안 하려고 했던 걸 한다는 거예요. DEF 노선. 네. 이걸 한다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성 심사라든지 이런 걸 본격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래 걸리겠죠? 네. 근데 그런 비판이 가능하니까 사업 시행 기본 계획과 사업성 예타 심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예타가 끝나서 할 수 있는 사업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말이 안 되는 얘기도 말이 되게 하는 게 이상한 이 정부긴 합니다만 네. 이거 사업성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됐으면 애저녁에 됐죠.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건데 네. 이걸 다 묶어서 말씀드려보면 이번에 발표된 신규 노선 DEF까지 합치고 네. 또 다른 계획이 몇 개 더 있습니다만 그걸 다 합쳐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이 134조짜리 계획입니다. 134조요. 134조짜리 계획인데 정부가 134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없어. 딱 제가 좀 이따 혹시 시간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빵꾸 난 세금이 56조인데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중앙정부 채무만 지금 1,100조입니다. 답이 없죠. 네. 그래서 정부 얘기가 뭐냐? 그 중에 75조를 민자 유치를 통해서 민간 자본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요금 입회사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밑밥을 깔았냐면요. 75조 민간 자금이 여기 들어올 수 있으려면은 75조를 놓고도 돈을 뺄 수 있을 정도의 원리금 수익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네. 안 나오죠. 어. 이건 광역 급행이라 안 나옵니다. 네. 그럼 민자가 유인될 요인을 뭘 줘야 되냐? 요금 마음대로 올려줄게. 아, 이렇게 그렇죠. 하던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요금이 올라가면 모순에 빠지죠. 안 안 타요. 타요. 누가 타? 안 타. 그러니까 요금을 마음대로도 못 올려주기도 힘들어. 올려도 안 타. 이런 모순에 빠져요. 순환. 그다음 그게 아니면 최소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MRG 옛날 것처럼. 이게 적자가 나든 몰라든 최소 마진은 정부가 나중에 세금으로 몰아줄게. 이거를 하지 않으면 민자 유치가 안 됩니다. 네. 즉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네. 기존 노선에 대한 연장이든 사업성 예타가 다 살아 있어서 지금까지 되지도 않고 있었던 노선에 신규 노선이든 결국엔 재원 조달이 핵심인데 네. 이 재원 조달 계획을 뜯으러 봤더니 민간 자본이 반 이상 들어가야 된다로다. 근데 민간 자본은 이 사업 구조상 회수되기 굉장히 어려운 모순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라 돈으로 몰아주지 않으면 어렵다. 네. 근데 나라 돈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 네, 이런 건 MRG는 요새 보정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요금을 올리자니 모순에 빠지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네요, 이건. 그렇습니다. 이사는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이제 댓글이 좀 달려요. 네가 그러면 수도권에서 하루에 막 저 경기 남부에서 강남 가느라고 아침에 1시간 반 버스 타봤어. 뭐 파주에서 강남 갈 때 2시간 걸려. 네가 알아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꿈을 초장부터 초를 치냐. 네. 근데 되면야 좋죠. 되면 좋은데 이 계획 자체는 거쳐야 될 사업성이라든지 난관이 너무 많아서 네. 정확하게 리스크를 아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세게 하냐? 방금 그 얘기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계획이 발표되고 2주 정도, 열흘 정도 됐는데 모든 경제 뉴스의 반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집값 올랐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어디 연장 호재 2억 호가 뛰어. 네. 어디 뭐 신설 계획 때문에 네. 뭐 아파트 뭐 개발 계획 더 당겨져. 이런 식의 기사들이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경제지들은 부동산 광고가 반입니다. 그렇지. 부동산 광고 없으면 신문 망해요. 그는 종합일간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건설사가 신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사주가 아예 언론사 건설사가 기준이죠. 오너인 신문사가 많아요. 그런 데서 서울신문은 그렇습니다. 후반건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스테레오로 계속 틀어대는 거예요. 부동산을 팔아먹어야 되는 이 언론 구조 속에서 네. 이걸 호재 삼아서 부동산 띄우기 기사가 계속 쏟아지니까 저 같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이거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이런 얘기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 문제는 저 같은 얘기는 적고 그런 어려운 얘기는 건너뛰고 그런 보도나 아파트 팔아먹어야 되는 그 언론 환경 때문에 그게 방방 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양되는 걸 잘못 매수하시거나 고점에 물리시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 반드시 현실성이 없어서 탈락되는 지역이 90% 이상 나오는데 네. 그때 가서 호가 이제 매매도 안 되고 아파트가 폭락되는 피해를 입으실까 봐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지. 근데 이게 김포 서울 편입 이야기랑 어떻게 보면 맥락 같이 똑같은 하는 게 겁니다. 계속 그 지역 주민들의 욕망을 자극시켜서 자기는 총선 표로만 이용을 하고 정작 그 사람들은 이게 주어지는 건 손에 쥐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지금 김포도 사기극으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법을 만들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또 구리에서
구리에서 이렇게 또 구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이름이 나태근인데 퇴근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럼 뻥을 칠 바에는. 네. 네. 그럼 이제 경제적인 얘기는 말씀드렸고 약간 정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당장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말이 되더라도 지금부터 10년이 넘어야 되는 계획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지만 진짜로 어려운 계획들이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럼 네. 다 거쳐야 되는데 국토부나 또 정부 여당에서 그걸 몰랐을까? 아는 사람 많겠죠. 근데 왜 이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금 이 시점에 굳이 현실화되지도 않고 뻥뻥 터뜨렸냐? 이 간단합니다. 수도권 관련해서 현재 정부 여당 민심이 좋지가 않고 야당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왔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정부 여당이 수도권 선거 이대로 포기할까요? 아니죠. 왜냐면 이게 그물망처럼 GTX, ABCD, EF 하면은 안 걸리는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마다 이거 가지고 선거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선거용 작전 아니냐라고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포퓰리즘 비판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경제적으로 덜 다듬어졌고 문제도 네. 많습니다만 총선용 홍보용 전략으로 급하게 발표됐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한 게 저는 집 살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오른다라고 하면은 또 투표하고. 네. 우리 집 앞엔 GTX 사실 상관도 없는데도 어. 이게 마치 우리나라 경제를 엄청 살려주는 것 같아서 투표하고 이게 어. 좀 이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GTX는 사실 GTX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했는지 아세요? 누구예요? 예전에 김문수 도지사 때입니다. 그렇지. 김문수가 했었죠. 김문수 아이디어예요. 김문수 도지사의 대권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 그때 정부 여당이 그때 이제 김문수였을 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때 힘을 받아가지고 어. 추진된 건데 애당초 이 아이디어가 나올 때부터 이거 허무맹랑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수도권에 그걸 왜 뚫어가지고 그 엄청난 돈으로 진짜 교통을 원한다면 말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더 촘촘하게 놓는다든지 진짜 예를 들어서 비용 얘기 안 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제가 얘기한다면 수건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강병문헌 올림픽대로 지하화해가지고 이중으로 가서 급행으로 빼라. 막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그 강남 쪽 민원들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양재고속도로 양재 구간 넘어가는데 그거 지하로 뚜껑 덮어가지고 좀 해라 뭐 이런 거.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하려면 그런 걸 하지 왜 이걸 하느냐 이거 김문수 아이디어예요. 이게 처음부터 비판이 많았는데 이 배경을 알면은 이게 처음부터 허무맹랑하게 들어온 얘기인데 우리 네. 사회가 이걸 컨트롤 못하니까 정치권의 이 정치 논리에 밀려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근데 김문수가 이렇게 GTX를 구상하고 또 국민의힘 정권이 이거를 받고 네. 근데 그 근본적인 그 철학의 뼈대를 보면은 수도권주의자들이에요. 수도권주의자들. 예. 아 그럼 그 말씀 꼭 드려야 되겠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평택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평택 집값이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이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엄청 크게 짓기 때문에 그렇지. 기흥하고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예 그 뭐 지금 짓는 거 말고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을 것까지 해서 그냥 삼성의 반도체 타운이에요 평택은. 그러니까 이제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삼성 직원들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코딱지만한 오피스텔도 비싸요. 거기 다 젊은 직원들 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택 분들은 야 우리 GTX 뚫리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뭐 집값 가지고 계속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지금 평택 집값이 왜 올랐습니까? 거기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오른 거예요. 근데 동탄하고 평택이 뚫려가지고 5분 거리예요. 만약 GTX 뚫리면 동탄에서 아파트 사실래요? 평택에 아파트 사실래요? 동탄 살죠. 이게 지방 공동화입니다. 수도권 집중으로 망이 뚫리면 뚫릴수록 연결되는 효과를 보는 쪽에서 오히려 시설이 공동화되고 집값이 떨어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평택도 잘 생각해야 된다. 네. 오히려 그러네. 더 큰 도시가 빨아들이는 효과를 더 그렇죠. 가속화시키는군요. 그러니까 뭐가 유리한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강자한테 더 큰 빨대를 쥐어주는 거네요, 이거는. 네. 그 세종으로 옮겨도 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올라오고 하니까. 네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김문수 이름이 또 등장하니까 인터넷에서 굉장히 잠깐 조롱하기 좋은 인물로 항상 도지코인으로 망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지사입니다. 아, 그게 도지코인. 도지사입니다. 누구요? 도지사입니다. 저 도지코인 샀다고 개망했다고. 재밌네.